우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특검 법안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 반합니다. 이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에 대하여는 이미 검찰 및 군 검찰에서 현직 대통령 및 전현직 주요 공직자들 총 11명을 구속 기소하였고, 현재도 검찰, 경찰, 공수처, 군에서 충실히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 반합니다. 또한 이 특검 법안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검 법안의 내용 중 국회의장의 후보자 추천 의례 규정과 임명 간주 규정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행해야 할 우려가 있어 권력 분립 원칙을 훼손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은 사법부가 소추 과정과 재판에 모두 관여하게 되어 이 또한 권력 분립의 원칙이나 재판의 공정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편 이 특검 법안은 국가 안보 등에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특검 법안은 군사상 비밀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등에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배제하여 군사상 비밀 등에 대해 제한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압수수색 과정과 그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비밀 유지 대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군사상 비밀 등이 노출될 경우 국가 안보 등에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그 이외에도 종전 부결된 법안의 내용에 지적된 문제점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이 특검 법안은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 반하고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며 군사상 비밀 등에 대해 제한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특검법안 역시 특검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핵심 피의자인 명태균과 김영선 전 국회의원을 구속 기소하였고, 정당의 당사와 공공기관 등을 압수수색하였고, 사건에 관련된 주요 정치인 다수에 대해 조사를 하는 등 계속하여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 특검 법안도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검 법안 역시 국회의장의 후보자 추천 의례 규정과 임명 간주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권력 분립 원칙을 훼손할 것으로 판단되고,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권 행사 부분 또한 권력 분립의 원칙이나 재판의 공정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 특검 법안은 과잉 수사 및 인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이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이 법률안에 규정된 관련 인지수사 규정과 결합하면 최근 실시된 모든 경산과 선거 및 중요 정책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게 되기에 수사 대상이 불명확하고 방대하여 과잉 수사 및 인권 침해 우려 또한 있습니다. 한편 이 법률안은 특별검사에게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하여 특별검사 제도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이 법률안은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을 포함시켰는데, 이는 특별검사가 검찰이 공소제기한 사건에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되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되는 특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 특검법안은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 반하고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며 수사 대상이 불명확하고 방대하여 과잉 수사 및 인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을 포함시키는 것은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되는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법